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세 번째 시리즈 산부인과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이번 사건부터는 분당 제6병원의 한성식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우 대표 변호사님,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수인 원장님, 손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산부인과 첫 번째 사건은 거대한 진단 후 질식분만으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장애가 발생된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손님이 연구한 사건 소개해 주세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임신부는 2001년 둘째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였으나 아이가 사망하였습니다. 2003년 6월 17일 임신 7주 4일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5일 둘째 아이의 자연분만 시도 중 주상기 가사로 아이가 출생 당일 사망하였음을 고지하였으나 거대화로 인한 경관난산 발생이 원인이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10월 13일 임신부는 임신성 당뇨병이 의심되어 50g 당 부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21일 100g 당 부하 검사를 실시하였고 임신성 당뇨병이 아닌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2004년 1월 20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태아의 양측두 옆 사이 거리는 8.7cm, 태아 복부 둘레는 35cm, 예상 체중은 3,338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2004년 2월 1일 5시경 분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10시 10분경 피고병원에 입원되었으며 임신부의 체중은 82.1kg으로 임신 전 체중인 53kg에 비해 29.1kg이 증가하였습니다. 태아 초음파 검사 결과 거대화로 진단받았습니다. 12시 35분경 질구를 통해 아두가 2cm가량 보이는 등 분만 임박 상태가 되어 피고병원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12시 43분경 태아의 아두가 분만되었으며 경관난산이 발생하였습니다. 12시 50분경 맥로버트스 기법 7고3부 아파법 등을 시도하여 태아를 분만하였습니다. 출생 시 체중은 4.68kg으로 거대화로 태어났으며 출생 과정에서 우측 상완 신경초 마비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환자 측이 주장하는 경관난산 대비 미흡의 과실 여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6월 17일 환자는 임신 7주경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습니다. 둘째 아이의 자연분만 시도 중 주상기 가사로 아이가 출생 당일 사망하였음을 고지받았습니다. 허나 거대화로 인한 경관난산 발생이 원인이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2월 1일 경관난산이 발생하였고 이에 법원은 임신부의 둘째 아이가 분만 과정에서 주상기 가사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이 사건 분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주의했어야 하며 둘째 아이의 분만 시 구체적인 문진을 통해 경관난산의 위험 인자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임신부에게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경관난산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술을 할 때의 이익과 위험성에 대해 논의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분만을 진행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인별 재발 방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쪽 측면에서는 자신의 과거 출산력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환자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신부의 건강과 분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항력에 대해 임신부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 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직원 측면에서는 고위험 출산이 의심되었으나 철저히 문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효과적인 문진 시행을 위한 의료인 대상의 진로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필요하며 환자가 자신의 과거력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의료진의 철저한 문진이 필요하며 충분한 문진 시간 확보도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고위험 임신부 대상의 출산과 관련된 교육 소홀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 비치를 통한 정보 전달 역할 수행이 필요합니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고위험 출산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문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적정 수가 체계를 통한 문진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상 임신부와 구별되는 고위험 임신부를 위한 별도의 수가 책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성식 원장님께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이 사례에 주산기 가사라는 표현도 나오고 경감 난산이라는 표현이 좀 나옵니다. 네네. 저희가 앞으로 또 살펴볼 그런 판례에서도 같은 표현들이 좀 자주 나오는데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장기 가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제 분만 중에 여러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이런 분만 중에 스트레스 상황, 뭐 진통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아기의 산소 공급이 이제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생각했는데 뭐 이거는 정립된 거는 꽤 됐습니다. 이것은 단지 분만 중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산전의 여러 요인들 그리고 분만 중에 여러 요인들이 합쳐가지고 어떤 원인으로 아기한테 산소 공급이 여러 기관에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특히 산소에 예민한 이제 뇌의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산기 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감난산을 말씀하셨나요, 지금? 네네. 경감난산이라는 거는 이제 아기가 보통 조금 큰 아기, 일반적으로 임상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분만을 했는데 머리는 나왔는데 이 몸통이 나오지 않는 거가 바로 경감난산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머리가 나오게 되면 쉽게 이 어깨가 나오는데 가끔 드물게 아기가 크거나 무슨 뭐 산모 당뇨 같은 경우는 머리보다 몸체가 크거든요. 예, 엄마가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엄마 산모가 살이 많이 쪄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분만을 하다 보면 갑자기 예상치 않게 이 어깨가 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여기 너브 팔시 신경총에 신경이 손상이 돼서 애기 이제 손이 움직이지 않고 이제 어깨에 신경 마비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경감난산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판결문에 법원이 네. 구체적인 문진을 통해 경감 난산의 위험 일자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경감난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의 서론을 조금 보니까 의료 분쟁이 반복됨으로써 의료 행위의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를 피하는 거거든요. 숄더 디스토시가 전형적인 그런 경감난산이 그런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거대한 산모가 최대 한 4kg 정도를 낳았어요. 첫째, 둘째를 아주 큰 아기를 낳았는데 갑자기 경산부가 아기를 낳으러 왔는데 머리도 나오고 갑자기 어깨가 걸리는 상황.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뭐 어떤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보면 예상 체중이 3.86kg입니다. 이 사람이 예상 체중이 3.86kg고 아마 첫째, 둘째 여기는 기록은 안 되는데 아마 큰 아기를 출산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진행도 아주 잘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행도 잘 된 사람이 10시에 와가지고 아마 12시에 분만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아주 경상부 치고 아주 진행이 잘 된 사람이 갑자기 확 어깨가 막혀가지고 어깨가 되질 않아가지고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제 경감난산이 옮겨가 갔습니다. 가만히 이런 상황에서 잡은 3.8kg의 첫째, 둘째를 거대화를 분만을 한 병력이 있는 사람이 오니까 분만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4.86으로 나와서 경감난산이 신경총 마비가 오고 경감난산으로 나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땐 우리가 판단할 땐 3.86을 제외해야 됩니다. 초음파의 예상 오차 범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3.86으로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산모의 이분이 당뇨 경향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둘째를 경감난산을
한 병력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산모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고지, 이런 엄청난 액시던트가 두 번째 임신에 있었는데 이 의사한테 이제 고지를 안 하게 된 거가 핵심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좀 더 그 의식처리를 잘해서 병력 처치를 잘해서 그 두 번째 환자의 수사하듯이 잘해서 두 번째의 그 출산 시 경감 난산이 있었던 히스토리를 알아냈으면 좀 달라졌을까 하는 그런 법원의 판단인데, 이거는 피해 계상의 치고는 너무 과하게 의사한테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네. 분만하다가 이렇게 경감난산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그러면 네네. 분만할 때는 어떤 점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감, 애가 보면 뭐 어떤 내가 이때는 무슨 우리가 제왕절개할 것처럼 뭐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한 1분 내에 내가 분만을 빨리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원치 않는, 예상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응급 상황이고, 의사들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상태에서 이제 경감 난산을 시행해야 되는데, 유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맥로버트 수기라고 해가지고, 환자를 다리를 풀 익스텐션 시켜가지고, 다리 위아래를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다리를 안에 위에서 트랙션하고 힘주면서 뽑아나는 유명한 방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방법이 잘 시행되기도 어렵고, 60초 내에 그런 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때 여러 가지 헌달이나 여러 가지 주로 힘을 사용하게 되니까 아기가 어깨도 다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뭐 너무 누르다 보니까 자궁 파열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합병증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호 변호사님, 이 사건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결도 확정이 된 사건인 것 같고요. 또 성문과 교과서에도 이 경산부에 또 거대한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성 당뇨가 있는 경우, 또 산모가 체중이 많이 나간 경우에는 거대아를 배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게 아마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론적인 면에서 뭐 피할 수 없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 그런 임상의학 실천 당시의 의료 수준에 맞는 배제 진단은 하고 환자한테 이런 거대아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거대아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분만을 시도를 하라고 돼 있고, 대법원에서도 2003년도에 이 전형적인 사건, 이 건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물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결과 그 자체만 가지고 의사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런 이의 제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최소한 결과와의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이 건 같은 경우 거대아 진단 하에 제왕절개 수술 한 번 해도 상완마비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있거든요. 그거야 본인의 이제 임신 중에 어떤 장애로 볼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그런 교과서상의 경산부, 거대아 출산 경험, 임신성 당뇨, 산모의 거대 체중,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주의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